오늘은 아파트 값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는 서울 서초구의 대장 아파트인 아크로 리버파크 34평이 무려 39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천장이 뚫려버린 아파트 값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폭등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주택가격이 무려 14.6%가 상승해서 34년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지 월드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S&P 전국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6%가 급등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198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10대 주요 도시는 14.4%가 올랐고 20대 주요 도시는 14.9%가 올랐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피닉스가 22.3% 올라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였고, 샌디에이고, 샬럿, 클리블랜드, 댈러스, 덴버, 시애틀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미국의 약 10위권에 해당하는 도시들입니다. 각 주의 캐피탈 시티 수준의 도시들이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S&P 지수 외에 다른 지표로도 주택의 과열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이 공개한 집값 상승률도 15.7%로 1991년 이래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이후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 돈풀기 정책 때문에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당연한 분석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물가가 크게 올라 인플레이션이 한계치에 육박하고 있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주식시장도 연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에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미국 투자자들 중에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곧 하리라는 사실은 암묵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금리 인상을 곧 하리라는 사실은 암묵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에 대한 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이전에는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코로나 독립기념일로 선포했지만 이미 이러한 희망은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오는 가을, 미국에서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도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시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어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긴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친다면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당분간 상승을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델타 변이 때문에 잠시 하락했다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버블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버블이라는 것이 곧바로 꺼지는 건 아니고 갈 때까지 가보는 성질이 있습니다. 더구나 만약 델타 변이가 확산되어 금리 인상마저 무산된다면 버블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확산 추세에 우선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이미 버블의 영역에 들어선 이상 갈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무 올랐다고 섣불리 주식을 다 팔아버리거나 또는 인버스를 타거나 하지 말고 버블의 끝을 보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카카오에 대한 영상에서 이미 카카오는 버블의 영역에 들어왔는데 버블은 터질 때까지 한참 더 가므로 섣불리 예단해서 팔지 말고 최소한 5일선이 11선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제1차 대전 후 독일의 아이들이 돈다발로 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당시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불과 3년 만에 물가가 1조 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감자 한 포대를 사려면 지폐를 트럭으로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화폐는 1조 달러짜리 화폐입니다. 1조 달러짜리 화폐가 어디 있냐고 가짜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돈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다 보니 짐바브웨에서 급기야는 1조 달러짜리 화폐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이 1조 달러짜리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재운이 따른다고 해서 이 돈을 사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화폐 박람회에서 하나 샀는데 왜 돈이 잘 안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넘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물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산시장이 발달한 곳에서는 돈을 많이 풀어도 돈 넘은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돈을 흡수해주는 자산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과 주식, 채권 시장입니다. 새로 늘어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자산의 형태로 잠기기 때문에 경제를 위협할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있는 자산들입니다. 즉 적정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애플의 주식이 1년 안에 100배 갈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피닉스에 있는 평범한 집이 100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이상 유동성을 많이 흡수해줄 자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주목하고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적정 가치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비트코인 하나에 100원이어도 이상할 게 없고 10억 원이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은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6만 달러를 넘어서는 큰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미국 정부의 묵인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인플레로 연결되지 않게 하려면 이 돈을 흡수해줄 자산시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암호화폐가 오르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6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나오면서 사회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고 그 사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염려가 확산되어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만만한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암호화폐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더구나 암호화폐 시장이 큰 상승을 보이자 증권시장의 돈이 이탈하여 코인 시장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주식이 주춤하는 사이 암호화폐만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로 빠져나간 돈을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려놔야만 했습니다. 이는 비단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각국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씹어댔고 규제를 가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반전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제에 대한 발언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쯤 비트코인은 개당 1억 원이 충분히 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방치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조만간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는 한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다시 스톱이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다가는 주식시장이 박살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즉 연준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자산시장으로 돈이 계속 잠기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은 거의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흡수를 위해 다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상승을 묵인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난 5월 암호화폐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즉 완전한 버블 상태는 아니었고 상승의 여력은 더 있었던 상태였는데 중국 정부의 규제나 미국 정부의 규제 정책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자넷 앨런 등이 비트코인을 저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시중의 유동성이 암호화폐로 몰려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연말까지 가장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큰 자산은 암호화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뇌피셜일 수도 있으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델타 변이가 크게 확산되는 경우를 두고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